안녕하세요. 저는 100세 시대 고령층에게 도움되는 국가제도에 대해 소개하게 된 부산대학교 실버금융지킴이 박정은입니다. 목차는 예금보험제도 소개와 주택연금 소개 순입니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기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은행에 돈 100만 원을 넣어놨다고 했을 때 경제가 불안정해서 은행에서 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 저는 은행에서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예금보험기구가 은행 대신 저에게 1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왜 예금보험제도가 중요할까요?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겨준 예금자들은 불안해하면서 아침에 은행이 열자마자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뱅크런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이 저희 같은 예금자에게는 중요합니다.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총 6개의 금융업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협이나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제도에 따라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이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별 금융회사, 즉 개별은행별로 5천만 원씩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천만 원에 넘어가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는 지불하지 않지만 파산재단에서 일부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호 한도의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부산은행에서 5천만 원, 국민은행에서 7천만 원, 하나은행에서 3천만 원을 맡겨 놓았을 때 개별은행별로 5천만 원씩 보호가 가능하다면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얼만큼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결과는 부산은행에서 5천만 원, 국민은행에서는 2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 하나은행에서는 3천만 원, 이래서 총 1억 3천만 원만큼의 돈을 예금보험기구가 저에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확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장을 만들 때, 즉 금융상품 가입 시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고객은 금융회사 담당자의 구두 설명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거래 신청서와 청약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가입 중인 금융상품의 보호 여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금보험 관계 표시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통장과 보험증권, 계약서, 상품 설명 등으로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통장 사진인데요. 통장에 넘겨서 3, 4페이지 정도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통장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은 집을 가지고 계신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국가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담보 제공 방식, 중점 지원 대상 여부, 연금 수령 기간과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주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서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이랑 신탁 방식은 딱 하나 차이점만 중점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집을 누가 가지느냐인데요. 저당권 방식에서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집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신탁 방식은 주택금융공사에게 제 집을 넘겨주는 것인데요. 넘겨주는 대신 나중에 주택연금에 신청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긴 절차 없이 그대로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된다고 하니 이런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방식은 전세를 준 주택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고 신탁 방식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은 중점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서도 또 선택이 달라집니다. 주담대 상환형 주택연금과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는데요. 먼저 주담대 상환형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하신 분들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이 돈을 갚고자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집을 가지고 계신 저소득 노년층에게 더 많은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더 돈을 많이 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수령 기간에 따라서는 종신지급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지급 방식은 한 번 정해진 월 수령액을 평생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부부 모두 장수 걱정 없이 평생 연금을 받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연금 수령을 평생이 아닌 정해진 일정 기간만 받는 방식입니다.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선택이 가능하고요. 75세 이상은 확정기간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주의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서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으로 나뉩니다. 정액형은 같은 금액을 계속 수령하는 거고요. 초기 증액형은 가입 초기에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는 적은 금액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정기 증가형은 매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즉 처음에 받는 금액에서 점점 상승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주택연금을 알았으면 어떻게 신청하느냐겠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로그인 절차나 다른 절차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직접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가는 방법은 지하철 1, 2호선 서면역 1번 출구에 내리셔서 범내골 방향으로 도보 5분만 가시면은 부산지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 주택연금에서 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입금된 연금액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확인 서류를 발급하여 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 신청을 하면 고객이 수령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금보험 제도는 5천만 원 이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보호가 가능하다. 네, 예금보험 제도는 5천만 원 이하면은 다 보장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O입니다. 2번 예금보험 제도의 보호 여부는 통장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아까 예금보험 제도는 통장 한 3, 4페이지를 넘겨보면은 그 보호 여부를 알려주는 문구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X입니다. 네, 3번 주택연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까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부산지사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는 X입니다. 4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네, 지킴이 통장은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문제는 O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